네, 시작하겠습니다. 41페이지 모의고사 8회입니다. 자, 1번 볼게요. 유기적 구조의 특징만으로 묶인 것. 자, 넓은 직무 범위와 모호한 책임 관계. 이거는 유기적 구조가 맞죠. 고충 구조, 비대면적인 관계는, 자, 뒷문항, 고충 구조, 비대면적인 관계는 기계적 구조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넓은 통솔 범위, 그 다음에 수평적인 조직이니까 유기적인 경우 조직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동태적인 조직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수평적인 조직이다 보니까 통솔 범위는 넓게 가지고 있죠. 높은 팀워크, 복합적인 과제를 수행하게 되죠.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자, 융통성 있는 규칙과 작은 절차, 단순하고 분업적인 과제, 그 다음에 안정된 환경에 유리한 거는, 자, 융통성 있는 규칙과 적은 절차는 이거는 유기적 교구의 특성이죠. 그렇지만 나머지 뒷문장, 단순하고 분업적인 과제, 안정된 환경에 좋다라고 하는 거는 기계적 구조를 설명하고 있죠. 4번, 표준 운영 절차, 성과 측정이 가능하고 명확한 조직 목표와 과제, 이거는 기계적 구조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그러면 유인물에 보시면 유기적인 구조와 기계적인 구조, 러비라는 학자가 정리한 거를 여러분들한테 또 추가로 여러분들한테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서에 공부했던 내용보다는 조금 더 세분화되어 있게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의 참고 자료로 드렸는데요. 자, 먼저 기계적인 구조요. 조직의 모습을 쉽게 바꾸기 어려운 정태적인 조직을 기계적인 조직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장점, 예측 가능하죠. 효율적으로 일하고요. 합리성을 높이는 조직입니다. 자, 좁은 직무 범위, 분명한 책임 관계. 왜 그러냐면 기계적인 조직은 직권적 의사결정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책임 관계가 명확하고요. 표준화가 높게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표준적인 운영 절차를 가지고 있고요. 공식적인 대인관계, 그 다음 몰인간적 대면관계, 계층제를 갖고 있고 비대면적 관계, 고충구조, 사다리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또 상황 조건을 보면 명확한 조직 목표, 과제가 주어지고요. 그거를 구성원, 조직 부서가 나눠서 분업해서 일을 하게 되고 단순한 과제죠. 어려운 과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성과 측정이 가능하고 안정된 환경에 좋고요. 그 다음에 동기부여를 경제적인 요인으로 하게 되죠. 그래서 금전적 동기부여를 하고요. 권위의 정당성이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권위의 정당성이 확보라는 건 뭐냐면 권위를 갖게 되는데 직위에서 부여하는 합법적인 권한을 갖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정당성이 확보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공식적이면서 수직적인 조직관계를 갖고 있고 직권화된 의사결정 권한을 갖고 있고요. 엄격한 규칙, 많은 절차를 가지고 있어서 편의화된 프로토콜을 가지고 구성원들을 매니지하기 쉬운 조직이 기계적인 조직이고요. 의사소통이 위에서 아래로만 내려가는 하향적 의사소통인 수직적 의사소통이 일어나고 부서 간의 업무들이 매우 독립적이죠. 통솔 범위는 이건 공부했었어요. 좁죠. 계층제는 좁습니다. 상대적으로 유기적인 조직은 환경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죠. 그래서 유기적인 조직은 동태적인 조직의 대표적인 것을 설명하고요. 직무범위 넓고요. 모호한 책임관계 가지고 있고 적은 규칙 절차, 그 다음에 비공식적이고 인간적 대면관계, 분화된 채널, 그 다음에 대면적인 관계, 저층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모호한 조직 목표 과제, 분업이 어려운 과제들을 전문가들이 모여서 수평적인 조직에서 하죠. 복합적인 과제, 성과 측정이 어렵고요. 그 다음에 동태적인 환경에서 하게 되고 복합적인 요인을 통해서 동기부여되고요. 그 다음에 비공식적 조직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수직적 조직보다는 수평적 조직이고 권한도 나눠져 있죠. 분권적인 권한, 융통성 있는 규칙과 적은 절차, 작은 절차들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평적인 의사소통을 하게 되죠. 근데 여기서 수평적인 의사소통도 있고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하향적
상향적 의사소통도 이루어지게 되죠. 부서 간의 업무들도 서로 의존적이고 통솔 범위는 매우 넓게 되는 특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기계적인 구조와 유기적인 구조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꼭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2번 협상의 유형에서 통합적 협상 내용이 아닌 거를 물어보죠. 자, 통합적 협상은 우리가 협상의 두 개가 분배적 협상과 통합적 협상으로 나눠지게 되죠. 자, 이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공동이익을 위해서 문제를 풀어가려고 협력하고 노력하는 과정이다. 그 다음에 플러스썸이다 라고 하면은 통합적 협상이죠. 그래서 플러스썸은 통합적이고, 그 다음에 제로썸은, 그쵸, 저기서 말하는 분배적 협상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그래서 2번에서 제로썸이죠. 제로썸은 분배적 협상이에요. 그래서 한정된 자원에서 더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분배적 협상이 뭐였어요? 자원이 부족하니까 부족한 자원을 가져가는 팀이 이기고 못 가져가는 팀은 그 협상에서 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배적 협상에서는 제로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지만 통합적 협상은 자, 서로 간에 꼭 굳이 손해가 아니라 이익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1번은 통합적 협상 많고 2번이 지금 분배적 협상에 대한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경쟁적인 협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협상의 책임 요소는 자, 정보관리, 시간, 권한에 있다. 그래서 특히 3번도요. 분배적 협상의 책임 요소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좀 문제를 잘못 낸 거기 같은데 자, 통합적 협상이 아닌 분배적 협상을 물어본 거기 때문에 답은 2번과 3번 두 개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 유인물에 분배적 협상의 책임 요소 그래서 정보관리 또 해야 되고 시간도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시간을 넉넉하게 가지고 해야 되고요. 권한을 갖고 협상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분배적 협상의 책임 요소입니다. 그래서 3번은 분배적